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드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부담스러워라. 예.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오늘 또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해외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예, 저도 오랜만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들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은 매장에 이제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업사원들. 근데 이제 저희 매장이 조금 더 특이한 것 같아요. 보면은 다들 그렇게 해외여행을 좋아합니다. 저희 매장 사람들이. 그중에 특출나게 해외여행을 엄청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혼자도 많이 다니시고 아무튼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나라를 가본 건 아닙니다만 저는 유럽을 좋아했었어. 유럽을 여러 번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럽보다 동남아 마스터예요, 그냥. 그래서 서로 이제 알고 있는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유럽 가서 이렇게 조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식겁한 일이 한번 있었다고. 이런 일도 있었고 하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직접적으로 겪은 건 아니지만 나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 하면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되면 비밀로 좀 해달라. 저희 매장 사람들한테는 크게 제가 전부 다 말은 안 했거든요. 이쪽 브랜드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게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려면은 당사자의 동의를 꼭 구한다. 왜 그러냐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가 뒤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부탁을 해서 얘기를 좀 듣고 허락을 받아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예. 상당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09년도에 이 남성분, 이분을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하고 겁날 것도 없고 군대도 다 다녀왔고 그런 나이였어요. 친구 2명하고 그러니까 본인까지 3명이서 아주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대요. 뭐냐면 혹시 베어 그릴스라고 생존 이렇게 알죠. 하는 그 방송 알죠? 알죠. 맨 vs 와일드. 예. 그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시즌 여러 개가 나와 있었고. 근데 막 그거 보면은 아시다시피 애벌레도 잡아먹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저게 진짜 찐 여행이다, 저런 게. 저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한 명은 뒤에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정도는 아니었어도 하면서 막 또 이제 군부심 부리고 3명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셋 다 백수고 돈 좀 보태서 해외로 한번 우리 나가자. 그래서 적당히 여행할 건 좀 여행하고 진짜 자연을 한번 느껴보자, 우리도. 이런 얘기가 이제 몇 번 나왔대요. 그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다 같이 맥주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볼 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판이 벌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했냐? 대자연이 펼쳐진 곳. 그러면 딱 생각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왠지 본인들 머릿속은 그랬답니다. 예. 아프리카에 가면은 막 코끼리도 돌아다니고 막 정글이 우거져 있고 대초원이 펼쳐져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가서 모닥불도 피우고 옆에서 죽창 같은 것도 나무 깎아서 하나 만들어서 보호도 하고 적당히 한번 대자연을 몸으로 느껴보자. 그래서 비행기 편이랑 이런 걸 다 예약을 했답니다. 예. 처음에 간 곳은 홍콩을 갔대요. 왜 홍콩으로 갔냐? 직항편이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홍콩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틀 정도를 놀았대요. 그 다음에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 곳이 요하네스버그를 갔다고 합니다. 요하네스버그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아프리카라는 이런 대륙을 처음 들어와 보잖아요. 그래서 나름 검색도 여러 번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쪽 아프리카가 일단은 치안이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러니까는 긴장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관광 명소도 많기 때문에 니들이 크게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괜찮을 거다. 이러한 후기가 좀 지배적이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왔으니까 여기서 호텔 잡고 이제 놀기 시작을 했대요. 관광도 좀 다니고.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긴장을 하고 다녔대요. 호텔에 뭐 현금 같은 건 당연히 안 놓고 다니고 되게 조심했대요. 바깥에 돌아다닐 때도. 그런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슬슬 긴장이 풀어지더래요. 아니, 이 나라 사람들 의외로 되게 착하고 순박하고 친절하고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나는 솔직히 크게 못 느끼겠다. 그래서 저녁에도 막 돌아다니고 좀 그랬답니다. 겁도 없이. 그렇게 한 4, 5일쯤 됐을 때 이제 슬슬 이동을 하자는 식으로 일정이 나와 있을 때 낮에 돌아다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친구가 2명이 왔지 않습니까? 한 명을 철현이, 한 명을 진철이라고 할게요. 진철이가 영어를 조금 한대요. 그래서 진철이가 뭐라 누구랑 얘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길바닥에서 한참 얘기하길래 한쪽에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있었더니 진철이가 와서 야, 끝내주는 관광명소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얘기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니 여기 현지에 이쪽 사람들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야, 인당 100달러씩만 좀 달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100달러면은 한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우리 호구 눈탱이 맞는 거 아니야? 야, 100달러면 좀 센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 후불로 달래. 이거 니네가 만약에 이 관광 코스를 보고 후회가 남거나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돈 주지 말래. 야, 한번 가자. 믿져야 본전인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철현이가 야, 진철아, 야, 얘네 좀 무서운 애들 아니야? 나는 좀 별로 안 내키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글쎄, 야, 그러면은 현지 여행사니까 사무실 있냐고 물어봐.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진철이가 뭐라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있다고. 차 타라고. 보여준다고. 일단은 가보자. 왜? 이 사람은 혼자였고 외국인은 혼자였고 본인은 똘비, 진철이, 철현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차 타고 이동하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뭐 3명이서 1명 어떻게 못 하겠냐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사무실은 5분이면 간대요.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그 사람 차를 탔대요. 한참 막 가더래요. 5분 좀 넘게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동자가 조금 흔들릴 때쯤에 그래도 이제 시내에 번화가 있는 쪽 한복판에 어디다 차를 세우더래요.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일반 사무실 같은데 뭐 지도도 좀 붙어 있고 여행사 분위기가 좀 나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여행사야 그랬더니 한국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다를 수 있지만 좀 맞는 것 같은데 들어가보자 해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막 이런저런 서류들도 있고 비행기 관련해가지고 뭣도 있고 야, 이거 진짠가 보다. 그러니까는 그 데리고 온 외국인이 뭐 이쯤이면 됐지 않 이런 제스처를 취하더래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더 이상 확인할 거 있어? 이런 제스처를. 그래서 아니다, 확인할 거 없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가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자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출발하면 솔직히 오늘은 돌아오기 힘들다. 내일쯤 돌아오게 될 거다. 숙소랑은 걱정하지 마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답니다. 차를 타고 한 3시간을 넘게 갔대요. 엄청 갔대요. 이게 가다가 진짜 멀미나고 왜 그러냐면은 포장된 도로를 따라 쭉 가다가 언제부턴가는 비포장길로 그렇게 계속 가더래요. 근데 이쪽 나라가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엄청 개발된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내 쪽은 상당히 그래도 빌딩도 많고 그랬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좀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런 비포장 도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됐답니다. 한참 가더니 차를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내려서 트레킹을 하자고, 그러니까 걷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걷는데 뭐 자연 경관이라고 크게 말할 만한 뭐 어마어마한 웅장한 뭐 이런 건 없었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뭐 약간 사막빌이 약간 나는 것도 같고 근다고 뭐 나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었대요. 1시간 정도를 걸었답니다. 쉬엄쉬엄. 이제 좀 덥기도 하고 이제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냐. 왜 그러냐. 갔다가 오는 것 같았으면 지금 어디 뭐 관광지를 찍었건 아니면 다시 리턴을 해갖고 돌아오는 길이어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만 걷더래요. 그러니까는 1시간 걸어왔으니까 돌아가려면 다시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되고 피곤해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다 왔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차가 하나가 또 나오더랍니다. 이 차를 타고 이동할 거라고. 그러냐. 일단 차를 보니까 반가웠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막 이동을 하더랍니다.
막 갔대요. 그냥 차 타고. 뭐 친구들도 좀 골아 떨어졌고 본인도 피곤해갖고 좀 골아 떨어지고 한참 가다가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답니다. 어둑어둑한 밤이었는데 이제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났대요. 도착했냐고. 그러니까 도착했다고.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더니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 여기는 도시가 아니다. 여기는 시골이다라는 느낌이 팍 들었대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게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진짜로 조금 되게 낙후된 모습의 건물들, 심지어 다 단층이었대요. 2층짜리 집도 없었답니다. 다 단층인 집들이었고 이런 동네에 본인이 와 있더래요. 진철아, 뭐냐고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진철이가 여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묵을 거다. 예. 내일 여기서 차 타고 30-40분 정도만 더 가면은 정말 끝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머무는 거니까 오케이. 호텔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호텔이 없다. 우리랑 협약이 맺어져 있는 일반 민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예. 나라의 특성상 그럴 수 있지. 뭐 가십시다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단층짜리 집이긴 한데 그래도 꽤나 조금 커 보이는 어떤 집 앞에 본인들을 데려다 주더랍니다. 딱 데려다 주고 여기서 니들은 잘 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가냐 진철이가 물으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여기서 못 잔다. 나는 그냥 차에서 자든지 아니면 알아서 할 테니까 푹 자고 내가 내일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철이가 너 어디 딴 데 가는 거 아니지? 아침절에 그럼 네가 일로 오는 거지? 물어보니까는 맞다. 걱정하지 마라. 편히 쉬어라. 이 사람들 되게 친절할 거다.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안내해 준 사람은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집 안에서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더래요. 그 나라 쪽은 다 이제 흑인분들이시잖아요. 나이가 잘 가늠은 안 됐대요. 근데 완전히 어린 건 아니었고 글쎄 그냥 느낌상으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로 느껴지는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멘붕이 왔대요. 영어가 아니야. 뭐라고 말은 하는데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 몰라 이거 영어 아닌데? 영어가 아니건 나도 알겠어. 뭐야 이거 서로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이제 눈치를 챘다는 듯이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해주시더래요. 들어갔대요. 가니까는 방을 하나 안내를 해주더래요.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단층짜리 좀 넓은 집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있고 어설프게 담이 좀 쳐져 있고 옆에 덩그러니 마치 우리 사랑채처럼 떨어진 작은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본인을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냥 잘 수 있게 시설은 되게 간단하게 구비가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짐 주섬주섬 놓으니까는 웃으면서 뭐라 하고 문을 닫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어찌됐건 뭐 이상한 데는 아닌가 보다. 야 사람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긴 해놨네. 일단은 여기서 자자. 뭔가 설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놀았대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똑똑똑 하고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아까 그 여성분이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멀뚱멀뚱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손짓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밥 줄란가 보다 그러더래요. 되게 배가 고팠대요. 지금 여기 와서 먹은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따라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성분이 앞장서고 3명이 쫄쫄쫄쫄 따라서 이동을 해서 들어간 곳은 그 옆에 있는 큰 집, 단층짜리 큰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건물이랑이 되게 낙후되고 오래 보이고 꼬라 보였지만 들어가니까는 양탄자 같은 것도 있고요. 식탁도 꽤나 으리으리해 보이는 식탁이 딱 놔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살고 계신 그런 분으로 보이는 나이가 많이 드신 남성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도 좀 이렇게 있더래요. 인사를 했대요. 한국식으로 약간 고개를 숙여가지고 헬로우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는 뭐 이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나 봐요. 뭐라고는 모르겠고 웃으면서 뭐라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를 환영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손짓해서 앉으라고 한 자리에 앉았더니 먹을 걸 내주시더래요. 간단하게 빵도 있었고 정체 모를 고기 요리도 있었고 좀 그래가지고 먹는데 솔직히 입맛엔 안 맞았답니다. 입맛엔 안 맞았는데 그냥 그래도 이분들이 주신 성의가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니까는 막 이분들이 서로 얘기를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느낌 자체는 무슨 느낌이었냐?
되게 화목한 가정?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렇게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바깥에서 발소리가 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밥 먹다 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5명 정도 되는 한 무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다 흑인인 걸 봐서는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인들이 찾아왔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뭐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밥을 좀 더 먹고 있는데 뭐라 지들끼리만 계속 웃으면서 되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여기에 뭐 낄 수는 없으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야 진철아 후딱 먹고 들어가서 쉬자야. 뭐 지들끼리 밥 먹고 노는데 마치 우리가 껴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좀 든다. 그러니까는 진철이도 철현이도 그니까 야 먹고 우리끼리 가서 좀 놀자야. 마치 그 느낌이었대요. 본인들 먹는 거를 외국인들이 구경하는 느낌? 오. 그래서 조금 불쾌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일어나려고 하니까는 랄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손짓으로 앉으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이렇게 하니까는 막 와가지고 앞에 접시랑 싹 치워주고 차를 내주더래요. 차 마시는 티. 그래서 졸지에 티타임까지 하는 건가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게 호로 시작했대요. 자기가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한 그대로는 뭐 코딱지파 이렇게 본인은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예. 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차를 이렇게 앞에 내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홀짝 마셔봤더니 되게 썼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됐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전통차를 먹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쌍화차 같은 걸 먹으면 되게 쓰고 맛이 없게 느껴지겠지? 우리도 똑같겠지 하면서 홀짝홀짝 살짝씩만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니까는 본인들 옆자리에 아까 5명의 무리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5명 중에 3명은 여성분이셨거든요. 그것도 좀 어려 보이는 여성분들을 옆자리에 이렇게 앉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뭐 여기서 현지에서 만나는 미팅이야 뭐야 여기 뭐 나이트클럽이어서 부킹이야?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행복한 그런 웃음? 예. 막 좀 그런 분위기 좀 이상했대요. 뭐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뭐라 샬라샬라 얘기를 하니까는 옆에 그 앉은 여자분들이 되게 환하게 웃더래요. 끄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 팔짱을 이렇게 끼더랍니다. 이거 뭐야? 하면서 wait 막 그러니까는 영어는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옆에 이렇게 붙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야 철현아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는 철현이한테 입이 해벌레해서 있더래요. 야 이거 스페셜 서비스인가 봐 그러면서 근데 똘비는 좀 느낌이 그랬대요. 야 이거는 좀 아닌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을 우리한테 붙여줄 거면 돈을 요구를 했지 니들 안 그러겠냐? 그러니까 철현이는 나는 몰라 야 되게 난 마음에 들어 그러고 있고 진철이는 또 아무 말 않고 있고 그러더래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야 일단은 일어나자. 이거는 좀 이상해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가 갈람 먼저 가봐. 난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야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진철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손짓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오줌이 매렵다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진철이 파트너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 진철이 파트너가 이렇게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래요. 그래서 진철이가 이제 가고 거기에 멀뚱하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도 마시면서 옆에 여성분이 뭐 대화가 안 되니까 하지만 뭐라 자기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어깨를 만지고 팔을 만지고 막 좀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냐. 야 철현아 진철이 오면 바로 일어나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아니야 야 나는 좋아 갈라면 너 먼저 가. 뭐 이렇게 넌 겁이 많냐 막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야씨 일단은 진철이 오면은 얘기하려니까 니들은 있고 싶으면 있어. 나는 나갈라니까. 난 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철현이가 뭐 반쯤 홀려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놀고 있더래요.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 파트너를 옆에 앉혀놓고. 근데 진철이가 뭐 분명히 제스처는 소변이 마렵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큰 게 마려웠는지 어쩐진 몰라도 한 20분이 지나도록 진철이가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철현아 진철이 어딨냐고 진철이.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오겠지 병나. 말 걸지 마봐. 그러면서 막 놀더래요. 그래서 나라도 좀 가봐야 되나? 그래서 일어났대요. 잠깐 있으라고. 나 친구 좀 찾아오겠다는 식으로 손짓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파트너가 일어나더니 같이 가자는 식으로 본인 이렇게 끌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이 집을 걸어 나갔는데 이게 집이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좀 크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진철아 막 불렀대요. 여기가 단층짜리 집인데 이 녀석이 있어봤자 어디 있겠냐고요. 한참 있으니까 진철이가 그냥 걸어서 나오더래요. 야, 너 뭐야? 화장실에서 뭐 살림 차렸어? 너 그새 화장실에서 혹시 뭐 한 거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철이가 야, 얘네들 우리나라 말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고. 글들을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그러겠지? 그러니까는 야,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얼굴 표정 관리해. 표정 관리하고 야, 일단은 식탁으로 가자. 여기서 우리 나가야 돼. 글도래요. 뭔 소리야 인마. 그러니까는 아니야 야, 언성 올리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하게. 야, 웃으면서 얘기해. 표정 관리하고 이제 가서 앉아봐. 앉았대요, 다시 식탁에. 그러니까 진철이 얘기하더래요. 야, 일단 너도 되게 마음에 드는 척 파트너랑 스킨십도 좀 하고 해봐. 야, 웃어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이렇게 팔짱 끼길래 본인도 이렇게 살짝 더 팔짱 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철아 근데 왜? 그러니까는 진철이가 철현아 정신 차리고 철현아 날 좀 봐봐 철현아. 그러니까 철현이가 이렇게 왜? 그러니까는 야, 너도 웃어 분위기 맞추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들어. 우리 여기서 저녁에 나가야 된다. 여기서 자면 안 된다. 글더래요. 그래? 무슨 말일까? 하하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좋은 척 하면서. 그러니까 저기 끝방에 보면 말이야, 그 되게 큰 상자가 있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안에 야, 사람 이빨 가득 들어있다? 글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래요, 좀. 진철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통이 크진 않아. 투명통인데 크진 않아도 말이야, 거기에 가득 들은 이빨로 봐서는 야, 한 100명은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아. 이빨 장난 아니야. 사람 이빨 맞아. 그거 동물 이빨 아니야. 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철현이가 근데 그건 너 어디서 봤냐? 그게 아무 데서나 그렇게 보여줘? 그러니까는 화장실 갔다가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문 열어보는데 옆에 파트너가 가만히 있길래 좀 봤어. 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해. 차 그만 마시고 일어나자고. 응? 일어나자 얘기를 하더래요, 진철이가. 그래서 그래 일어나자 하면서 진철이가 하면서 하품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졸리단 식으로 양손 포개가지고 귀 옆에 대고 자고 싶단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막 취하니까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끄덕끄덕 하면서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또 막 하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근데 여기서 특이했던 게 사랑채 3명을 동시에 몰아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성분들이 다 따라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6명이서 그 방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라고, 우리 잔다고, 가라고 이렇게 미는데 그 여성분들이 안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바깥에서는 본인을 계속 안내해주던 그 중년의 여성분이 웃으면서 이게 문을 딱 닫아주는데 문을 딱 닫아주자마자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본인들 파트너로 있었던 3명의 여성분이 옷을 벗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철이가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그랬으면은 혈기왕성한 나이고 이 머나먼 곳에 와서 이게 웬 공짜냐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셋 다 이렇게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3명의 같이 온 파트너분들이 마치 여기서 뭔가 파티를 열자는 식으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야, 철현아 하는데 철현이가 애가 약간 상태가 메론 같아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본인을 쳐다보면서 야, 똘비야, 너 차 얼마나 마셨어? 그러더래요. 나 얼마 안 마셨어. 입만 좀 몇 번 됐어. 나는 거의 안 마셨거든. 철현이 쟤 차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딱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뿔싸 싶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곳이 여러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풀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철이 말로는 사람의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드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약초로 차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생각을 하는데 맞아. 저기 식당에서부터 철현이가 제정신은 좀 아닌 것 같았어.
제가 평상시에 뭐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 여자 노래는 불렀어도 제가 저 정도까지 정신병자 같은 놈은 아니었거든? 그네, 야, 쟤 제정신 아니야. 얘기를 하니까는 진철이가,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대화도 편히 할 수가 없는 게, 이 파트너론 여성분들이 막 반강제적으로 이제 막 좀 힘을 막 쓰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야, 우리 여기서 큰일 난다. 힘으로라도 막어.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하고 똘비가 힘으로 밀쳤대요. 스탑! 그러면서 빵! 밀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힘 조절이 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여성분이 본인을 꽉 잡고 있다 손을 놓쳤는지 쿵! 하고 이제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허리가 좀 아팠는가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도 탁 밀쳐대고 스탑! 홀드온 하면서 막 이제 영어로 얘네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억양이나 이런 말소리 크기라든가 이런 걸로 눈치는 깔 거 아니에요. 막 손으로 그만 스톱 그러면서. 근데 철현이 이놈은 아이고 반쯤 지금 눈이 돌아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철현이한테 머리끄댕이를 잡고 일어나 이 새끼야 하는데 철현이가 이게 이제 슬슬 뭐 약이 좀 몸에 싹 돌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얘가 거의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좀 예. 몰두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진철이가 옆을 두리번 하다가 재떨이 같이 생긴 약간 이렇게 유리로 된 그런 게 있었대요. 그거를 잡고 철현이 대가리를 찍어버리더래요. 빡 찍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하고 야 미쳤어?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가 갑자기 옆으로 딱 꼬꾸라지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를 내더래요. 그러니까는 진철이가 야 똘비야 너 가서 저 여자 띄어내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가서 철현이 옆에 있는 여자를 띄어냈대요. 띄어내고 힘으로 막 한쪽 벽으로 밀쳤대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철현이 이렇게 뒤집었더니 야 이렇게 맞아선 사람이 안 죽어. 일단은 너 여자들 못 움직이게 똘비야 막어. 그러더니 진철이가 한쪽에 막 가더니 짐을 막 다시 챙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짐을 챙기는데 다시 철현이가 설렁설렁 일어나면서 야 왜 이 집이야 왜 딱 있어봐 하면서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철현이 막 누르면서 진철이는 옷 챙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챙기니까 진철이가 야 내가 짐은 다 들 테니까 똘비야 너 철현이 들쳐 업을 수 있겠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해볼게 알았어. 그러니까는 오케이 일단은 나갈라니까 들쳐 업어. 그래가지고 진철이가 문을 이렇게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문이 이렇게 미는데 안 열리는데 이 문을 이제 팡팡팡팡 발로 차는데 이게 나무 문이었대요. 그러니까 발로 차면은 이거 곧 그냥 부서져서 열려요. 근데 발로 팡팡팡팡 차면서 좀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 팡팡 찰 때마다 안으로 연기가 싹싹 들어오더래요. 바깥에서 지금 뭔가를 펴놓은 거예요. 불을 냈다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진철이가 막 쌍욕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빵 여니까 문이 펄컥하고 열리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깥에서 이렇게 좀 뭘 펴놨더래요. 야, 숨 크게 쉬지 말고 일단 들쳐매고 나와. 그래가지고 철현이를 어깨에다 들쳐맸대요. 일단은 본인도 젊고 뭐 그러니까는 딱 들쳐매고 막 나갔대요. 막 나가니까 뒤에 있는 파트너로 온 여성들이 와가지고 막 잡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인 남성 한 명을 어깨에 맸어요. 근데 성인 여성 3명이 와서 본인을 끌어당기면은 이게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철아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진철이가 아이씨 그러더니 짐을 바닥에다 파르르 내려놔버리더래요. 예. 그러면서 막 달려오더니 깜짝 놀랐던 게 진철이가 주먹으로 여자의 한 명을 내리 꽂아버리더래요. 빵 내리 꽂고 나머지 옆에 2명도 발로 차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바닥에다 내팽겨치더니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앞으로 가니까 진철이가 다시 짐을 주섬주섬 몇 개를 챙기는데 네. 갑자기 저 앞에 본가 있지 않습니까? 본가 쪽에 불이 켜지면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막 주섬주섬 타다가 한 0.5초 애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옆에 배낭이랑 다시 놓더래요. 손을. 놓더니 야 그냥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짐 내려놓고 진철이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막 간 거예요. 철현이는 본인이 어깨에 메고 있고 막 가는데 성인 남성을 어깨에 메고 막 달릴 수가 없잖아요. 불이 켜지고 그 집안에서 나온 거는 중년의 여성분이셨대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크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느낌은 그거였대요. 니네 어디가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뛰어서 따라오더래요. 진철아, 야 쫓아온다. 씨,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진철이가 좀 앞에 뛰다 말고 돌아서더니 야 일단 내 쪽까지 뛰어와. 내 쪽까지 최대한 빨리 와. 그러면서 막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철현이를 맨 상태에서 막 가는데 이게 여자한테 잡힐 것 같으니까 진철이가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게 본인들이 오해한 거면은 답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철이가 그 달려오는 여성분을 손으로 얼굴을 밀쳐하고 그대로 뒤로 잡아뜨려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오해한 거면 진짜 미안한데 야 이건 아니야. 야 일단 가자. 그러면서 막 나갔대요. 근데 바깥으로 나오니까 예. 먼 놈의 동네가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더래요. 단 하나도. 야 이건 뭐냐? 원래 아프리칸 불을 안 켜냐? 시골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 우리 타고 온 차 그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근데 진철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병나 그 새끼 우리를 연락이 데리고 왔잖아. 거기로 왜 가? 야 반대쪽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하면서 어딘지도 모를 방향을 향해서 그냥 걸었대요. 근데 정말 특이했던 거는 똘비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막 저쪽 집에서 막 고함이 들리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쫓아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쫓아오더래요. 아무도. 마치 마을이 원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함만 가득했대요. 얼마나 고요했으면은 본인들이 땅을 들여밟는 그 발소리가 마을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진짜 계속 걸었대요. 걷다가 내가 힘이 안 되면은 진철이가 얘를 들쳐매고 걷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가니까는 철현이가 좀 정신이 돌아오나 발버둥을 치기 시작을 하고 철현이가 내가 여긴 왜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 얘가 정신을 좀 차렸구나. 내려놓고 야 정신 좀 들어? 뺨을 탁탁탁탁 치니까는 아 야 너무 어지러워. 여기 어디냐? 아 머리 아파. 아 뭐야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 머린 당연히 아프죠. 그걸로 찍혀 맞았으니까. 예. 너 기억나? 네가 무슨 짓을 했나 기억나? 그러니까는 모르겠어. 여기 어디냐? 여기 어디야? 막 긁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고 너 걸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는 일어나는데 조금 어지럽다고 얘기를 해서 약간 부축을 하면서 하염없이 걸었대요. 그냥.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프리카란 곳은 그냥 되게 더운 곳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아니대요. 이게 약간 사막의 기후하고 되게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갔을 때가 9월달에서 10월달 넘어가는 그 사이였는데 되게 건조했고 낮에는 좀 더웠대요. 한국과 같은 더위는 아니었는데 좀 더웠고 밤에는 생각보다 꽤 쌀쌀했대요. 근데 본인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되게 간소했거든요. 네. 추웠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걷다가 한쪽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주머니를 보니까 담배랑 라이터는 있더래요. 야 나무라도 끊어와서 불이라도 필까? 그러니까는 아니 군대에서 안 배웠어? 불을 피우면 우리 위치를 다 알리는 거야 적들한테. 오늘 저녁은 우리 셋이서 부둥 껴안고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쪽에서 남정네 셋이서 부둥 껴안고 오들오들 떨면서 그날 밤을 그렇게 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트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는데 야 근처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본인들이 그 TV에서 그렇게 열광하면서 보던 베어 그릴스 형님 상황에 본인들이 처했더래요. 야 생각해볼까 베어 그릴스는 칼이라도 있었지. 우린 칼도 없다 야. 라이터랑 담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 저녁에 오면 또 이거 힘든데.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있는 위치가 어딜까? 글쎄 뭐 요하네스버그 그 안에 있지 않겠어?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민가를 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곳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냐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 맨 vs 와일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조난을 당하면은 꼭 베어 그릴스가 높은 산 같은 데를 먼저 올라가더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네.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근처에 도로나 아니면은 차가 다니는 그럴 만한 비포장길이라도 우리가 발견하면은 그쪽으로 이동해서 히치하이킹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 동의를 했대요. 그래서 주변을 좀 두리번 하니까 조금 높은 산은 아닌데 구름같이 좀 높게 솟은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열심히 또 갔답니다. 예.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주변을 쫙 보니까 저 멀리 진짜 저 멀리 이렇게 포장된 도로는 아니고 마치 사람이 이렇게 조금 비포장처럼 솎아낸 것 같은 그런 길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일단은 저기가 우리 목표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군대에서 배운 것까지 다 써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 멀리 저기 나무 하나 저거 되게 특이하다. 저거 첫 번째 이정표 삼고 그 다음 저기 보이는 저 산 저걸 삼아서
일직선으로 이은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으면 되겠다 하면서 예. 그렇게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건조하대요. 너무 목이 마르더래요. 밤사이에 추위에 떨기도 했고 동이 터서 온도는 좀 올라갔으나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물도 없기 때문에 입술이 쩍쩍 갈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걷고 또 걷고 하다가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길목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걷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탈수 증상도 좀 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철현이도 상태가 좀 되게 안 좋았대요. 애가 오는 길에 구토까지 하더래요. 먹은 것도 그렇게 없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맞으면서 혹시 얘가 그 뇌출혈이 혹시 생겼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일단 보니까 야 요거 차 다니는 길은 맞는 것 같아. 일단은 여기서 기다려보자. 오늘 저녁 때까지라도 내일 아침 때까지라도 이거 외에는 야 이거 안 돼. 어디로 돌아갈 건데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렇게 거기서 저녁을 놨답니다. 근데 단 한 대의 차도 지나가지 않더래요. 너무 절망스러웠대요 진짜. 한국은 아무리 뭐 작은 시골바다 길이라도 하루에 차 한 대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 한 대도 차가 안 지나가더래요. 아침 동틀 때까지. 이제 3명 다 몸 상태가 야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3명 다 강하게 들었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더래요. 물 때문에. 물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근데 철현이가 거기서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 지금 몸 상태가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박 한번 하자 글더래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 마을로 돌아가자 글더래요. 그 마을로? 왜 너 뭐 생각 있어? 그 마을에 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타고 왔던 차나 아니면은 그 마을에 뭐 누구라도 차가 한 대 있으면 그 차를 탈취해서 나가자. 일단 차가 있으면 뭐 길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뭐라도 나오지 않겠냐? 걸어갈 거야 니들? 뭐 방법 있어?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철현이가 제일 간절했던 거예요. 몸 상태가.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진철아 나는 철현이 생각 동감. 이 상태면 우리 다 죽어. 일단 해보자. 그래가지고 3명이서 다시 거꾸로 걷기 시작을 했대요. 온 길로. 이제 발걸음도 많이 느려졌고 머릿속으로는 생각도 많고 3명 다 말없이 그냥 터벅터벅 계속 걸었답니다. 계속 가다가 쉬다가 해가 떨어질 때쯤 그 마을 어귀에 도착을 했대요. 예.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해가 좀 떨어지고 차가 있나 좀 보자. 일단 이쪽 각도에선 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희한하게 안 보이네. 일단은 그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끄덕끄덕. 근데 해가 거의 다 떨어져갖고 이제 완전 거의 밤이 됐어요. 근데 예. 마을에 불이 단 한 개도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데 그쯤 되는 시간에 차 한 대가 마을로 싹 들어오더래요. 오 야야 차 들어왔다 야. 그 3명 다 진짜로 목숨을 갈망하는 표정으로 들어오는 차를 이렇게 본 거예요. 멀리서. 차에서 사람들이 여럿 내리더래요. 여럿. 막 낑겨 탔나 봐요. 여럿 내려가지고 그 큰 집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더니 그 집에 불이 켜지더래요. 근데 보니까는 근처에 전신주라고 그러죠 우리. 전봇대도 없고 하는데 불 켜지는 거 보니까 자가 발전기 같은 거, 디젤 발전기 같은 걸로 발전하나? 야 일단은 됐고 저 차를 탈취하자. 그러니까 옆에서 차 키가 없으면 일단 도박해보는 거지. 일단 가자. 차 키 없으면 이제 모르겠다. 짱돌이라도 주워들고 들어가서 차 키 뺏어와야지. 일단 가자. 그래가지고 셋이서 막 갔대요. 막 가가지고 예. 차를 조심스럽게 문을 딱 여는데 이게 우리가 뭐 TV 같은 데서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차가 좋지가 않아요. 네. 막 녹슨 소리 나더래. 그 열리면서도 끄익 하면서 예. 막 천천히 익익익 하면서 열고 싹 들어가고 그 키 돌리는 쪽을 딱 만져보는데 거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차 여기저기 막 더듬더듬 하는데 열쇠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살았다 하면서 열쇠로 탁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옆에서 진철이가 잠깐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니들 차에 일단 앉아서 기다려 글더래요. 그래서 예. 너는 왜?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글더니 그 집 안쪽으로 걸어서 들어가더래요. 미친놈이 야 하는데 소리도 크게 못 내고 하는데 진철이가 막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철현이는 뒤에서 반쯤 눈 감고 애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대요. 반쯤 눈 감고 있고 똘비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미친 새끼가 잡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한 5분도 안 지났을 짧은 시간인데 다시 진철이가 걸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딱 차를 타는데 진철이가 뭐 가지러 간지 알겠더래요. 물. 본인들이 묵었던 방 있죠. 그 방 한켠에 물병을 놔줬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있나 그거 확인하러 갔던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는 그 물병 크지도 않았대요. 리터로 따지면 한 1리터 정도 돼 보이는 그 물병 딱 들고 차 타더니 위로 손을 딱 맞고 출발!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시동을 우웅 하고 이제 건 거예요. 예. 스틱 차였지만 똘비가 이제 스틱 운전할 줄 아니까 일단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막 때리 밟은 거예요. 쫙 때리 밟는데 그렇게 차 타고 가는데도 뒤에서 짜렁짜렁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들 생각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야 이 개들아 하는 그런 소리? 예.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살았다 싶더래요. 일단은 살았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이제 통박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던 도로가 저쪽에 있고 그럼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되고 일단은 이 길처럼 생긴 거 따라서 좀 가고 하면서 더듬더듬 막 갔대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를 하면서 연료 게이지를 보는데 연료는 그래도 꽤나 충분히 있었고 일단 물을 철현이한테 먼저 줬대요. 철현이가 목 좀 축이고 똘비도 먹고 진철이도 먹고 그 물병 하나가 그냥 바로 동났어요. 그냥 다 먹었고 이제 물을 좀 먹으니까 본인이 살면서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도 물을 이렇게까지 못 먹어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느낌이 딱 들더래요. 물을 벌컥벌컥 몇 모금을 마시는데 입에서부터 물이 흡수되는 느낌이 난대요. 쫙 흡수가 되면서 목구녕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이 퍼지는 게 느껴진대요. 느낌이. 일단은 살았다. 일단은 살았어 하면서 계속 운전을 했대요. 그냥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비포장길을 따라서 그냥 무작정 계속 가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가 새벽 5시 정도 4시에서 5시 사이 그 정도 시간까지 쭉 가니까 드디어 불빛이 보이더래요.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일반적인 동네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이 동네도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대요. 일단은 딱 그 마을에 섰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일단은 차를 좀 멀리 대자. 쟤네가 뭐 이 동네 사람이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않겠냐고. 일단 차를 이 마을 안에 대지 말고 조금 한참 벗어난 데가 대다가 조금 더 있다 오자.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아침 9시쯤 다시 그 마을로 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보이더래요. 말을 막 걸었대요, 진철이가. 헬로 하는데 단 한 명도 영어를 못 하더래요. 단 한 명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비행기 모양을 그려주고 했대요. 비행기 모양을 그려주고 영어로 SOS도 써보고 막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비행기를 보고 이해를 하더라도 뭐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본인들 주위에 몰려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도와달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똘비가 너무 답답하고 무서웠대요.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저쪽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잡히는 건 일이 아닌데 너무 급한 마음에 만국 공통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SOS, 영어를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란 동물이 무릎을 꿇으면은 이게 전 세계 어디를 가건 이 사람은 되게 간절하고 지금 절박하구나 이거를 느낀대요. 똘비가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들 많은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양손을 비비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막 돌면서 네. 한국말로 얘기했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막 얘기를 했대요. 너무 절박했대요. 예.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래요. 무릎을 꿇으니까. 웅성웅성 하더니 한참 있다가 여성 한 분이 오시더래요. 좀 젊어 보이는 영어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눈이 그냥 삐싱 빛나더니 가가지고 영어로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길을 잃었고 죽을 뻔했다. 부탁인데 요하네스버그 다운타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얘기를 하니까 니들은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왜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거꾸로 묻더래요. 여기 요하네스버그 아니냐? 아니다. 여기 그럼 어디냐? 그 옆에 있는 나미비아? 다른 나라였던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는 차 타고 한참 갔었는데 그게 국경을 넘었던 거예요. 그때 본인들이. 처음에 여행을 떠나올 때. 그냐고. 우리 좀 돌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지도를 하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니네가 운전을 해서 국경까지 가라. 여기 국경을 가게 되면은 이쪽을 넘어갈 때 쉬운 얘기로 경찰들이 있을 거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부탁을 해라라고 도움을 주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지도 한 장 받아 들고 운전을 또 시작을 했대요. 그분들이 사람이 무릎 꿇은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먹을 거랑 물이랑 엄청 챙겨주셨대요. 그래서 차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국경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갔더니 그쪽 국경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진철이가 이제 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뻔했다. 어쨌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영어를 대충은 알아듣는데 콧방귀도 안 끼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아이씨 막 배낭을 다 놓고 와가지고 하면서 막 주머니를 뒤지더니 진짜 딱 있는 게 $20가 주머니에 있었대요. $20를 줬대요. 이렇게 나 좀 지나가게 해주라고. 아니면은 니네 경찰서로 날 좀 데리고 가주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들이 이거 $20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지나가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지나갔대요. 그래서 다시 요하네스버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이제 쭉 가면서 묻고 물어가지고 다운타운 있는 본인들 숙소 있는 데까지 도착을 했답니다. 중간에 도움도 여러 번 받았대요. 기름도 중간에 한번 도움받아서 넣고 길도 누가 알려주셔갖고 여러 번 해갖고 딱 이제 숙소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숙소에는 이제 캐리어 가방이랑 거기에 있으니까 돈이 없었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호텔에 돈을 안 놔두고 다녔으니까 현지에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인들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음 연도 2010년도에 여기서 월드컵인가가 그때 열리는 걸로 본인이 기억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 들어와서 일을 좀 하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그걸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귀국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하네스버그 현지에서 귀국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텀이 한 3일 정도가 걸렸대요. 3일 사이에 본인들도 이제는 살았고 이야기들을 좀 했을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게 있답니다. 네. 우리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뭐 천주교가 있고 아프리카는 토속 신앙이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는 대륙이래요. 거기가. 근데 니들이 거기서 이상한 걸 마시고 그 옆에 앉은 파트너분들 예. 약간 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니들한테 제공을 해줬고 그다음에 너 이빨 봤다고 했지?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는 저쪽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쪽 토속신앙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쪽에 그런 얘기를 나는 들었었다 분명히. 니네 데리고 간 여행사가 어디라고 했지? 그래서 솔직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 우리도 그 사람 잘 얻어 타고 간 거라서. 근데 이쪽에 분명 여행사였다 그랬더니 니네는 진짜로 사라질 뻔했다고. 왜냐?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사라지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찾아 나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하네스버그 안에서만 찾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미 국경을 넘어갔어요. 예. 얘네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미립국을 하게 된 거예요. 미립국.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동양인을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 들은 대로 얘기를 할게요. 네. 아프리카에서 동양인을 엄청나게 무시를 한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예. 옛날에는 더 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현하는 그런 비하하는 발언들도 엄청나고 무시도 엄청 하는데 이런 애들이 지발로 찾아와서 돈까지 주면서 재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 스스로가 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그냥 유명한 관광지나 가고 이랬으면 괜찮았는데 그놈의 대자연을 체험한답시고 이제 깝치다가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참 기지를 발휘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신 혼미해지는 차도 안 마셨고 네. 진철이가 그렇게 똘방지게 본인들 리드를 좀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진철이 덕분에 철현이도 살았고 똘비도 살았고 그래서 귀국을 했던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숨막혀. 여기서 숨막혀. 제가 돌비님 이건 이제 여러 명이 어리신 분도 듣는 방송이기에 좀 수위 조절은 제가 알아서 상당히 많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많이 한 거예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들은 그대로 하면 돌비님이 중간에 방송 껐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선정적인 것도 굉장히 컸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신 말 그리고 제가 돌비님한테 오늘의 키워드라고 드렸던 말이 네. 직항이 없는 곳은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직항이 없더라도요 한 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곳들 많잖아요. 많죠. 근데 2번 갈아타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정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예. 왜냐? 직항이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한국 관련해서 내지는 영어를 최대한 쓸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나라라는 소리예요. 예. 근데 한 번 갈아탔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모를 가능성이 커져요. 예.
두 번 갈아타면은 여기는 오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떠한 종교, 어떠한 사람 이게 있을지 진짜 모르는 거니까 자기는 될 수 있으면 직항이 취향하는 곳에 가서 안전하게 노는 걸 추천한다. 실제로 당해보면은 정말 무섭다. 뭐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완전히 일리가 있는 말이네. 그쵸. 직항이 없는 곳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뭐 직항이어도 위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죠, 예. 그죠. 네. 예, 근데 한 번 갈아타서 가는 곳, 또 두 번 갈아타서 가는 곳은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고,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는 청소년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 좀 아쉽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네꼬마님. 아유, 감사합니다, 놀비님. 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또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직항이 아닌 곳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로 전부 다 전달된다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쪽 관계자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그냥 뭐 뉴스나 매체에만 의지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고감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고요. 오늘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제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으면서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고감님. 네. 자, 고감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옴니버스 네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얘기는 그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를 정리를 해서 이사 올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그 동네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큰 지역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큰 지역을 이제 강원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좀 원도강이 나왔네. 특정이 가능한 곳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곶감이죠!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다른 귀족님들 이야기처럼 뭘 보고 뭐가 막 나타나고 무당 지인이나 누구나 하나쯤 계시다는 아는 스님에 의한 사이다 결말 이런 거랑 좀 결이 달라요. 오, 예. 그냥 이런 느낌이랑 이런 일들을 좀 경험을 했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어떤 현상을 경험을 해왔는지를 약간 말을 하면서 그 좀 괴랄한 느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는 동안 동네 친구의 루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불쾌한 집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 소개를 조금만 할게요. 저희가 4인 가족이고 4명이 조금씩 영적인 쪽을 보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좀 감이 좋으시고 아빠가 좀 뭔가를 잘 보고 느끼시고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시고 엄마가 이제 기가 제일 약하셔서 가위도 많이 눌리시고 촉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시고요. 동생이 가족 중에서 영가를 가장 잘 보는 친구예요. 자주 보거나 다른 귀족님들 이야기처럼 액티브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보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끔 가다가 예지몽을 한두 번 꾸거나 아니면은 손에 꼽히게 적긴 하지만 뭔가를 보거나 하는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창 엄마께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으실 때라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막 보러 다녔었거든요. 예. 이게 주택가가 몇 개가 없어서 한창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동네가 하나 걸린 거예요. 오. 그래서 그쪽을 골라서 매물을 몇 가지 추렸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채를 추렸는데 길게 있는 주택가에 위아래로 이렇게 매물이 하나씩 있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물주이신 아빠가 집 2채를 둘 다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극혐. 그래서 아빠 말씀으로는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하시길 그 집이 처음 봤을 때 사진으로 봐도 되게 죽어 있는 것 같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저기서 숨도 쉬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엄마는 둘 다 보시더니 아, 이 집은 아니야 하시면서 그 집 말고 한 집을 고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분이서 고민을 좀 하시고 하시다가 그러면은 실제로 그 집을 좀 보러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딱 잡아서 집을 가봤는데 부모님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집을 먼저 가셨어요. 가시고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 나왔는데 보통 집 보면은 수도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분이 안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아 집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윗집을 보러 가는 길에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속이 너무 안 좋으시다면서 아 저거 무조건 아니라고 저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는 또 저 집도 싫고 저 윗집도 싫다 이렇게 궁시렁거리시면서 윗집을 보러 간 거예요. 위에 있던 집은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 봤을 때는 예쁘장했어요. 예쁘장하고 평수도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엄마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시고 저희도 다 아 너무 이쁘다 무슨 정원도 있고 하네 여기 살면 너무 좋겠다 이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집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다가 지금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온 상태인데 원래는 이 이야기를 말을 하고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말을 하면 좀 더 연가가 붙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하다가 돌비 라디오 제가 동생이랑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집 얘기를 하다가 아 이거 우리 얘기도 한번 귀족님들이랑 한번 나눠보자 해서 오늘 이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컨텐츠니까요. 예. 오늘 일단 이 집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아날로그 숫자 0 아시나요? 그 0처럼 주택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두리에 약간 언덕, 뒷산 같은 그런 지형들이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에 주택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가 집 안까지 잘 안 들어가요. 집 구조 자체도 해를 받는 방향이 딱 2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내부가 좀 어두웠거든요. 지금도 확실히 느끼지만 사람이 잘 살려면 빛이 잘 드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이 안 들어오면 참 그렇게 포근한 인상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의 특징이 있었고요. 이 집은 특히 안방하고 2층 베란다에만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약간 햇살이 비춰지듯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다용도실 쪽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주방, 세탁실, 다용도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고요. 다용도실 끝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좀 조그만 철문인데 이게 밖이랑 연결이 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항상 잠궈두고 저희가 딱히 쓸 일이 없어서 열쇠도 아예 그냥 잃어버려서 없고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동생이랑 집에 둘이 있었어요. 네. 이 시기에 부모님이 일이 바쁘셔가지고 둘이 있는 시간이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제가 동생 케어를 많이 했었는데 이날 뭘 해먹어야겠다. 약간 좀 슬슬 뭘 먹자 해서 같이 피자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예. 애들끼리 집을 안 태워먹고 할 수 있는 가장 참신한 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둘 다 신나게 만들고 토핑 다 뿌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집이 진짜 되게 조용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쾅쾅쾅쾅 톡톡톡톡톡톡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주택 정문이 엄청 큰 철문이어서 그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아 괜찮아 일단 만들어볼까? 하면서 둘 다 이 악물고 빨리 만들자 이러는데 또 쾅쾅쾅쾅 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이게 바람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러면은 저기 중간문을 한번 열어보자 하고 그 철문이 있기 전에 중간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열어보고 한번 보자 하고 열어봤어요. 근데 그때 철문 쪽 다용도실 위쪽 창문에 테이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진짜 부는지 안 부는지 저걸로 확인을 해보자 하고 그 테이프를 보고 있었는데 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덕덕덕덕덕덕 쾅쾅쾅쾅 하는데 테이프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에서 소리가 막 나. 그러면 이건 밖에서 누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강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데 철문에서 소리가 난다. 한 번만 확인을 해줘라. 저희가 주택을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CCTV를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CCTV를 봐봐라. 그쪽 쪽문 CCTV를 봐봐. 거기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이랬는데 엄마가 일단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또 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지금 났다고. 소리 지금 났다고. 봐달라고 이랬는데 엄마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아무도 없다고 거기에. 사람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방금 분명히 들었다. 동생도 들었고 그러면 딱 10분만 더 들어봐 달라. 이거 10분 동안 만약에 소리 안 나면 진짜 바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엄마도 오케이 하시고 그래 한번 들어볼게 했는데 한 5분 조금 넘었을 때 달칵달칵달칵달칵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거 계속 달칵 소리 난다. 이거 한 번만 봐줘 했는데 엄마가 아니 무슨 소리가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아 하고 그냥 전화를 달칵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한 5분 얼어있다가 그 소리가 다시 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8번이 났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집 밖으로 도망쳐서 놀이터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도 한 2번인가 더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부모님도 같이 들으셨어요. 그때도 무슨 강도다 뭐다 하면서 막 CCTV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소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전 집에서부터 가져온 거라서 몇 년 쓰기도 했고 뭐 딱히 문제가 있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그 소파 위에 그림이 문제 같았거든요. 그림이 약간 좀 색이 바랜 듯한 느낌이고 검은색, 누런색, 아이보리색 이런 색 위주로 돼 있고 낮은 건물들이랑 검은 사람 형체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뭔가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너무 싫었거든요. 아빠도 엄청 싫어하셨는데 유독 엄마가 그 그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마트에서 급하게 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소파나 주변 바닥에서 자게 되면 어김없이 꿈을 꾸는데 이게 매번 똑같아요. 그 약간 하얀색 동그란 플랫폼 위에 그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 쓰는 구속 침대 같은 거에 제가 구속이 되어 있고 좀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형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 꿈이 항상 3인칭이다 보니까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눈을 떠서 쳐다보면 주변에 막 검은색 물이 넘실넘실 하고 있어서 이거는 다음엔 죽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침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서 그 침대가 물에 들어가고 제가 그러면서 깨요. 그런 식으로 좀 덜컹 하면서 심장이 덜컹하는 그 느낌도 너무 싫고 무엇보다 그 꿈을 꾸고 나면은 손발이 너무 수족냉증처럼 다 얼어버리고 추워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웬만해서는 그 소파에서 안 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꿈꾸는 게 단데 진짜 문제는 엄마랑 동생이에요. 동생도 거기서 자다가 한 번 되게 이상한 가위를 눌린 거예요. 동생이 학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예쁘게 쓰다듬어주고 있길래 엄마구나. 엄마가 왔다 하고 기분 좋아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손이 내려와서 뭘 콱 하고 졸랐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었고 자기 목은 막 계속 쓰러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동생도 나중에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싫어했대요. 제가 실제로도 소파에 동생이 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엄마도 원래 가위를 잘 눌리시는 분인데 소파에서 잘 때는 거의 항상 눌리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해주셨던 게 엄마가 소파에서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뜨문하게 보이더래요. 자세히는 아니고. 그래서 가위구나 생각하고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점점 선명하게 그 사람이 보이더니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완전 길게 늘어뜨리고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쳐다보면서 엄마 머리를 이렇게 천천히 쓰다듬더래요. 무서우니까 그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가위에서 깨지도 못하고 이거는 눈을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고 우물쭈물하고 계시는데 동생이 와서 엄마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이러면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똘순아 진짜 깨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엄마 못 깨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후로 소파에서 가위를 몇 번 더 눌리시고 피곤해도 아무도 소파에서 안 자요. 아빠를 제외하고는 저희 셋은 한 번도 소파에서 다시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 그림이 되게 섬찟하고 아빠도 되게 싫어하셨는데 이게 웃긴 게 가족들이 다 아니야 이건 내가 기가 약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이건 보양을 하면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지고 이사를 나가는 날까지 그 그림도 거기 걸려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이사 온 분들도 그 그림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심한 게 제 동생 방인데 여기가 햇빛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아늑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긴 하네. 딱 그 정도.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뭔가 방이 참 제 방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불쾌하고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릴 때니까 동생이랑 서로 방에서 같이 자고 이랬었어요. 한 번은 동생 방에서 같이 자는데 침대 밑에서 이상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야 왜? 뭐지? 작은 소리인데 뭔지 식별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이게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칼 가는 소리 같더라고요. 칼 이렇게 숫돌이 쓱 하는 그런 소리 같은데 동생 방 바로 밑이 주방이라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저녁 9시, 10시에 칼을 가나요? 이미 밥을 다 먹고 잘 올라왔는데. 무섭기도 한데 이게 사람이면은 정말 사고잖아요. 안전한지 봐야 되니까 침대에서 팍 뛰쳐나와서 근처에 있던 청소 비누대 하나를 들고 일단 침대 밑을 막 쑤셨어요. 막 쑤시고 충분히 쑤시고 나서 휴대폰 그 후레쉬를 켜고 밑에를 봤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막 뭐하냐 완전 뻘짓하네 이러면서 웃다가 잤는데 그 소리도 거기서 한 2-3번을 더 들은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밤에 나왔어요. 화장실이 제 방하고 동생 방 사이에 있어서 화장실 갈 때 동생 방이 보여요. 그날 나와서 화장실 불을 딱 켰는데 동생 방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그 공간 사이로 약간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m 밖에서 뒤구르기 하면서 봐도 이거는 성인 남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인상착의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땐 저는 귀신보다 약간 사람이 더 무서웠던 시절이라 이게 또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막 계단 밑으로 뛰어가지고 안방으로 뛰쳐 들어갔는데 그때가 새벽 2시였거든요. 거의 2시쯤이었는데 부모님이랑 동생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보통 10시에 다 자는데 왜 2시에 일어나 있지? 그래서 저도 놀래서 뭐야 왜 일어나 있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셋이서 멍 때리고 있다가 와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셋이서 자다가 동시에 같은 꿈을 다 꾼 거예요. 다용도실 쪽에서 끼익끼익 하는 그런 쇳소리가 막 나더니 갑자기 뭔가 검은 게 막 나와가지고 둥둥 떠다녀서 그거를 뭐지? 하고 그냥 그때는 무섭지도 않고 보고 있으셨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안방 쪽으로 훅 하면서 천천히 날아오는 걸 보고 올라서 깼는데 같이 자던 가족들이 갑자기 동시에 다 일어나니까 서로 너도? 이렇게 한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뛰어내려온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넷이서 와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또 이제 얼버무리면서 합리화하고 우리가 기가 약해서 그렇다 하면서 또 넷이서 같이 잤어요. 또 다른 게 그 방에서 엄청 많은데 최근에 동생이랑 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서로 엄청 소름 끼쳐했던 이거든요. 그때 어리니까 저녁에 부모님 몰래 올폰, 휴대폰으로 게임을 같이 하다가 자고 이랬었어요. 동생이 되게 어리니까 잠이 오는 거를 잘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나 먼저 잔다 하고 잠들 때가 많았는데 저는 또 게임이 재밌고 하니까 좀 더 하고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가끔은 동생이 잔다고 돌아 누웠다가도 언니 자? 언니 이러거나 아니면 나 잠 안 오는데 좀 더 할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게임하면서 귀찮으니까 아니 앉아 너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
너 맘대로 해 이랬는데 그러면 또 조용히 있다가 자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목마르다고 자기 1층 주방 내려가서 물 마시고 싶대요. 근데 얘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얘가 화장실도 혼자 갔다가 제가 먼저 화장실에서 방으로 돌아오면 막 울면서 뛰쳐나오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자기가 혼자 내려가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희한해서 너 혼자 갈 수 있어? 너 겁 되게 많잖아. 언니가 같이 가줄까? 그랬더니 자기 빨리 마시고 올 거라서 상관없대요. 괜찮대요. 안 와도 된대요. 그러면서 원래는 계단에 무조건 불을 켰어요. 이 집이 워낙 껌껌하다 보니까 밤에는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항상 켜야 되는데 내려갈 때 불 켜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나무 계단이다 보니까 그냥 이 소리만 계속 들리고 그렇게 혼자 어두운 데를 내려가서 달그락 하더니 물 마시고 또 하면서 또 계단 밟고 올라오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보기도 했는데 왜 불 안 켰어? 이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안 켰어.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어렸을 때 그때는 내가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너만 먼저 자고 내가 막 게임하고 있었던 거 생각나냐? 이랬더니 얼굴이 싹 굳더니 야, 난 너 어렸을 때부터 언니라고 잘 안 불렀어. 뭔 소리야? 내가 잔다고 해놓고 널 왜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폰하고 있는데 너가 막 불러서 자냐고 물어봤잖아. 너 가끔은 나 폰하는 거 보면서 얘기도 했어. 기억 안 나? 이랬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야, 그 어두운 데서 폰하고 있으면 폰에서 불빛 나오는데 당연히 안 자고 있는 거 보이겠지. 근데 내가 굳이 너를 쳐다보면서 왜 안 자냐고 물어봐? 누구랑 얘기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차가 좀 나도 약간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어가지고 동생이 저한테 언니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별명이나 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 같은데 제가 무서우니까 끝까지 우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우겼는데도 동생이 야, 나는 한 번도 너한테 그때 밤에 일어나서 너한테 말 걸거나 언니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10년 동안 누구랑 얘기를 한 걸까요? 뭐야,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사소한 일들이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약과였고 예. 뭔가 정말 많았어요. 사소한 일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게 꿈이에요. 아까도 3명이서 같은 꿈을 꿨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제가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꿨던 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동생 방에서 자기만 하면 이 꿈을 계속 꿨는데 꿈이 항상 2층에서 시작을 해요. 2층 거실이나 동생 방 입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부모님이 안 좋게 되셨다. 이거는 누가 침입을 했다, 집에. 그래서 동생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동시에 누가 쿵쿵쿵쿵 하면서 계단을 올라오거나 아니면 검은 형체가 2층 베란다 입구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빨리 동생 방으로 뛰어가고 문 잠그고 그다음에 동생을 데려가지고 탈출 경로가 항상 똑같은데 그 동생 방의 밖으로 여지는 큰 통창이 있어요. 예. 거기를 열고 맞은편 건물 통로에 비마금용으로 이렇게 파란 플라스틱 같이 해서 해놓은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 위로 뛰어내려서 그거 타고 바닥으로 가서 뛰어가다가 깨거든요. 디테일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이게 항상 탈출 경로도 똑같고 같이 동생이랑 있는 것도 똑같고 항상 그렇게 검은 형체가 따라오는 것도 똑같고 와.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동생한테 그래서 거기서 막 누가 계단으로 올라와 그러면 내가 하는데 갑자기 제 말을 딱 끊더니 내 방으로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동생이 그리고 막 통창으로 탈출했지. 거기 파란 지붕 위로 떨어지고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이 꿈 얘기 한 적 있어? 제가 기억할 때는 없었거든요.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동생이 말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 꿈 계속 꿨어. 와. 나도 매번 내 방에서 누가 막 쫓아와서 문 잠그고 거기로 탈출해서 도로로 뛰어가다가 깬다고. 가끔은 검은 차가 막 쫓아오고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나도 항상 그 꿈을 꿨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디테일을 맞춰보니까 좀 같은 거랑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는 항상 자기 방에서 시작을 한대요. 누가 막 쫓아오니까 문을 항상 잠그는 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생 꿈엔 제가 없대요. 뭐 제가 해를 당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혼자 탈출하는 것만 신경 쓸 때도 있는데 어쨌든 동생 꿈에서는 혼자래요. 대신 둘 다 탈출 경로가 똑같고 그리고 그 주택가 밑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서 끝나고 항상 거기서 하면서 딱 깬 그런 예.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계속 식물이 죽어나가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마다 다 2년을 못 버티고 죽고 아이고. 뭐 아빠가 갑자기 엄청 쇠약해지셔서 아빠가 되게 약간 마초맨이시거든요. 남성미 뿜뿜 이러신 분인데 갑자기 엄청 쇠약해지셔서 몇 걸음 걷지도 못하시고 막 바닥에 주저앉으시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가 안 되겠다. 이거는 나 여기서 살면 안 될 것 같아. 산속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6년을 사셨어요. 혼자 가신 지금도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왜 혼자서 6년을 사셨어요. 예. 지금도 말씀을 하시기를 아빠가 계속 거기서 살았으면은 자기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아빠가 그 집 길을 누르고 계셔서 그나마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년을 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와,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동생이 뭘 많이 봤는데 계단에서 혼자 이제 어두운 데 앉아있다가 갑작스럽게 하얀색 얼굴이 막 튀어나온 걸 보고 혼자 막 소리 지르면서 경기 일으키면서 막 나오고 저희가 다 기억하거든요. 혼자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나오더는 걸.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뭔가 약간 그 볼땡 못땡 선생님 같은 그런 하얀 얼굴이 확 밀고 나와서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랬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보통 집이 거실에서도 아니다. 네, 거실에서도 겨울에 추우니까 다 같이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때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불을 지피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바닥에서 따숩게 자고 막 그랬었어요. 가을이라 좀 일찍부터 나와서 자기 시작을 했었고 저도 그날이 언젠지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 막 치고 이랬던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누워있고 동생도 자려고 딱 누워있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약간 좀 이거 가위 눌리겠다 하는 그런 느낌? 무시하고 눈 감고 자려고 누워야겠다 하고 있는데 귓가에 약간 하면서 그 입으로 숨 쉬는 소리 있잖아요. 예. 누가 꼭 귀에다 대고 귓속말 하듯이 입으로 숨 쉬는 것 같더래요. 이제 입으로 숨 쉬는 소리가 분명한데 그 사람이면 따뜻한 입김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와, 예. 너무 무섭고 눈 뜨면 안 될 거 하니까 잠고 자는 척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속눈썹까지 파르르 하고 떨리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바람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귀중님들이 궁금하시겠죠. 다른 사람일 수 있지 않겠냐. 옹기종기 모여서 자면 다른 사람 입김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그 하 소리 들린 게 벽이에요. 그 동생이 가장 벽 쪽에 붙어서 자서 벽 쪽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벽이 계단에서 그 하얀 얼굴을 봤다는 그 벽이에요. 와. 그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가 않고 그 동네에서도 되게 이상한 일을 많이 겪고 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몇 사람이었으면 입냄새가 네. 나야 돼, 입냄새가. 안 그쵸, 그래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게 좀 사람의 스멜이 나야 되는데 예. 입김 오고 바람 오고 그냥 소리만 하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웠겠죠. 저는 몰랐겠지만 근데 이런 어떻게 일들이 여기서 10년을 네. 사셨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가족도 참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합리화를 한 거죠. 이건 너가 기가 약해서 그래. 이건 내가 헛것을 봤어. 이러면서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가 계속 그 동네나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가 너무 좀 착잡하고 하니까 뭐 좀 그런 일이 있네요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친해지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특히 또 그 동네에서도 일이 있었거든요.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뭔가 영적인 걸 제 눈으로 본 게 거의 한손가락에 꼽히는데 그 집을 올라오는 오르막길 오른쪽에 놀이터가 있고 그쪽에 가로등이 하나 덩그러니 세워져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사촌 언니랑 동생이랑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간 냉장고에 들어갔다 해야 되나? 찜질방 아이스방? 예. 그런 느낌처럼 손발이 막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목 뒤로 갑자기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느낌이 막 나면서 왠지 보고 싶어서 가로등 위쪽을 이렇게 흘끗 봤는데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 여자가 가로등 위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와, 이거 미쳤다. 이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가로등이 보통 사람 2명 이상의 높이잖아요. 그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카락이 거의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긴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저거 가로등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 정상은 아니다 해서 괜히 티는 내면 안 될 것 같고 나 배고프다. 나 끙아 마렵다. 이러면서 나 진짜 지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빨리 걸으라고 재촉해서 집에 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네요. 그냥 뭐 사는 게 힘드네요. 막 이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 둘씩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일단 이 동네에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본 놀이터 위쪽에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놀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둥그렇게 돼 있는데 뭐 언덕도 엄청 가파른 게 아니라서 애기들도 충분히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 언덕에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우니까 뻔한 대낮에 있다고 하니까 저도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서 가봤는데 봉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그랗게 진짜 묘가 한 3개가 이렇게 뚝뚝뚝 있더라고요. 예. 왜 거기다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무서웠었고 그 동네 전체적으로도 그 주택가 곳곳에 산이 있잖아요. 네. 그 산 곳곳에 20개가 넘게 이렇게 묘가 있는 공동묘지 터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집에 원래 살던 주인 아주머님도 여기 사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좀 쉬쉬했지만 계속 몸이 아프셔가지고 구급차 왔다 갔다 하고 병원 자리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네. 근데 이게 원인 불명이라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서 뭘 걸리신 건지도 모르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 이야기 해주신 똘순 아주머님께 그분 어디가 아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 아끼던 동생인데 그냥 아팠어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면서 집에 들어가시고 그랬대요. 예. 이제 몇 년 지나고 또 나중에 더 친해지고 나서 그 아주머님께 집주인 아주머니 소식 다시 들어보니까 사실 그 동생이 막 되게 아프고 병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네 집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오, 예. 우리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사시겠거니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쉬쉬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 엄마가 집 구할 당시에 이 집 안 돼 막 속 너무 안 좋아 했던 그 집 기억나시나요? 그 집도 초반에는 동네 전체적으로 쉬쉬했는데 결국에 또 동네 아저씨께서 친해지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집에서 강도 사람을 해하는 사건 이게 나가지고 아이고, 예. 거기 집주인 아주머니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꽤 많이 해를 당하셔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집을 싹 청소한 다음에 그대로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부모님이 이거 싸하다. 그래서 그제야 바로 집 정리해서 내놓으시고 저희는 6개월 만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네네. 드려야 되는 게, 네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고 나가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쵸. 근데 안 나가고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좀 웃긴데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 사실 다행이다. 저희가 이 집에서 기도 많이 눌리는 것 같았고 뭘 많이 봤고 예. 약간 좀 소파 쪽에도 기운이 이상했다. 근데 또 괜찮으시면 냉장고랑 소파랑 다 드릴 테니까 괜찮으시면 들어오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쿨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저희 너무 좋죠. 그럼 계약할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 저는 경고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고 선택은 본인이 하셨고 쿨하게 그냥 긍정의 마인드로 네, 저희는 눌러버릴 수도 있는 분위기긴 하겠다. 네,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희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괜찮다고 냉장고 소파 오케이 콜 이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도 뭐 그 집이랑 뭔가가 남아있는 건지 자꾸 뭐를 보고하는 게 최근에 또 좀 있어가지고 물건은 그대로 갔을 네. 거 아니에요. 물건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쇼파고 전부 다 샀어요. 사람이 갔잖아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붙어온 건가요? 아니죠. 그건 누군지 모르죠. 방송 끝나고 소금을 뿌리러 가야 되겠군요. 아니 일단은 봐봐요. 우리 귀족님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네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고지했으면 누가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 돈이 제일 무섭죠. 그냥 싸면 되는 거야. 무슨 귀신은 귀신이야. 이러면서 들어가요. 대부분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쵸, 맞습니다. 돈이 더 무서운 세상이니까
근데 야 일단 곶감님께서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아이고. 야 굉장한 몰입감을 가지고 계시네 이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사실 네. 나 말 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타입이시긴 하죠 당연히.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래요? 아니지만 너무 이제 재밌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상상이 잘 돼요. 왜냐면 이야기에서 상상이 잘 되면 저희가 사파 표현이 잘 나와요. 네. 왜냐면 자세하게 제가 묘사를 해주시니까. 근데 아까 이약한 도움이 되었군요. 머리 긴 귀신 있잖아요. 전봇대만큼 길이 귀신. 네, 끔찍하다. 딱 그거 듣자마자 생각이 든 게 그 귀신은요 계속 기다려요 하염없이. 근데 그 가로등 아래 지나가면서 그 머리카락 통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따라갈 거예요. 그게 누가 봤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네. 최근에 술을 먹고 저도 모르게 그 집에 다시 찾아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그때 그 동네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예.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로등이 이유 없이 계속 꺼진대요. 그냥 전기공사랑 상관없이 그냥 뭔가 계속 꺼지고 이래서 그냥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가로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곶감님께서 오늘 푸신 이야기는 전체 다 푸신 게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번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버님 이야기도 많을 거잖아요. 아직 안 네, 하셨는데. 조르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도 또 많이 들려주시고, 앞으로도 곶감님의 이야기 경청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 집은요, 여러분들, 나만 겪었으면 그냥 나한테 무서운 집으로 기억이 되고 끝날 텐데, 야, 가족 모두가 동시에 이런 일을 겪으면 그건 부정을 못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불쾌한 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이야기 자체가 불쾌할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 이사 가셨던 그분은 아무 일 없이 그 털을 누르고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